중년들의 월 평균 희망급여를 조사했더니 1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네. 2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3위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원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뭐 생각보다는 그냥 기대치가 좀 낮은, 하지만 나는 지금 일하고 활력 있는 내 인생을 원한다. 네. 이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마지막 직장에서 마지막 그 연봉으로 받으신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성에 차진 않으실 그러니까 성에 안 차고 네. 상당히 현실과 타협한 연봉이 그러니까 저 월급수이지만 어떠세요? 이 정도 기준에는 좀 충족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나와서 재취업했을 때 네. 지금 현재 이제 평균 임금이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주된 일자리의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한 160에서 180만 원 정도 사이고요. 네. 60대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서 한 120만 원대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희망 연봉하고는 조금 이제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게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이라는 돈이 현직에 있을 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요즘 은행에 10억 넣어놔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퇴직 후에 특히 뭐 50대 후반, 60대 이런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라는 이 액수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일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저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늘고 길게 전략으로 가자. 오래 버는 전략으로 가자. 좋습니다. 예. 그런 전략. 그럼요. 재무 구조 다시 바꾸고 예, 가늘고 길게 나의 인생을 활력 있게 굴리면서 그거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재취업하셔서 지금 또 공부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먼저 하신 선배님으로서 요걸 해가시면서 얻은 교훈 아니면은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드릴 조언 이런 걸 좀 여쭙고 후배 싶습니다. 중년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해주신다면요? 제가 보기에 퇴직 후에 뭐 특별한 돌파구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돌파구를 만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뭐 그것도 뭐 대박도 또 할 수 없는 나이고. 그리고 퇴직은 뭐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언젠가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일찍 퇴직 그다음에 좀 늦게 퇴직한다 그 차이일 뿐이지. 퇴직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겪는 일이고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얼굴로 살겠다는 뭐 자기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신념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잘 나가거나 할 때 친구들 저 나오면 한잔 해야지 한잔하자 하다가 제가 좀 이게 은퇴하고 좀 집에만 있으면 위축돼가지고 다음에 보자라고 약간 좀 내 자신 자체가 초라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죠. 저라면은 약간 좀 선생님처럼 못하고 약간 위축돼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까지 나와 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떳떳하게 다 말씀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어진 현실 앞에서 잘 적응해 간다는 게 또 쉽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미리 이렇게 해서 멋지게 또 다음 인생의 문을 여신 강찬영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뒤늦게 찾은 일자리잖아요. 근데 이 일자리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주 활력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소한 커피 향이 솔솔. 냄새를 따라 찾아 들어간 분당의 한 실버 카페. 안녕하십니까. 59년생 바리스타 정영실입니다. 카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공간. 안녕하세요. 58년생 반려관리사 홍명신입니다. 인생의 이막을 연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1년째 실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정영실 씨. 하지만 예전에는 커피를 자주 사 마시던 여느 직장인과 다를 게 없었다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돼서 정년 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좋아하는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학원에 가서 바리스타 등록을 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라.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있는 커피 전문가인데요. 바리스타 학원 원장님의 소개로 성남시 분당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실버 카페를 알게 됐다는데요. 처음에는 엄두를 못 냈죠. 사실은 정년퇴임하고 여자 나이 60이 넘으면 진짜 이제는 손주나 봐야 되겠구나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지니까 새로운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년 퇴임자에서 어엿한 전문 바리스타로 중년 이후 새로운 일을 하게 된 정영실 씨. 반려동물 100만 시대. 바쁜 현대인을 대신해서 반려견을 돌봐주는 반려동물 관리사 홍영신 씨.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중년 이후부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제가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고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디 일할 데 없을까 찾던 중에 반려관리사를 구한다고 소개를 해줘서 제가 워낙에 또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웠던 경험이 있지만 전문적인 케어를 위해 따로 공부도 하고 있다는데요. 아무리 좋아하는 반려견 돌보는 일이지만 일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요. 우리 나이에 어디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생활이 즐거워지고 재밌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두 사람. 지역마다 운영하는 시니어 클럽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임모아 말하는데요. 이런 곳이 있었다라는 건 꼭 생각지 못했었는데 정년퇴임하신 분들이나 연세 있으신 어머니들이 좀 더 이런 곳으로 나오셔서 좀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또 우리 반려견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활력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일은 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 희망을 붙들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이란 항상 내 삶의 활력소 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사람.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 생활 즐기시길 바랄게요. 웃는 모습이 화사해 보이시는지 행복해 보여요? 앞에서 본 그 모델 하시는 분들은 활력이 부러웠는데 저분들은 이 핑크색 그 화사한 미소가 정말 부럽네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좋아하는 그런 일, 일들을 그쵸?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도 마음에. 매일 행복하잖아요. 전 너무 행복하죠. 네, 네, 진짜 감사하게 보입니다, 생각해요. 다. 네. 그런데 뭐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얘기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많은 산업의 분위기나 뭐 진행되는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네. 앞으로 어떤 분야가 좀 유망 직종이 될지 네. 좀 전망이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4차 산업혁명, 네.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머리 아프고 네, 어려워요. 이거 시니어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또 잘 들여다보면요. 틈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뭐 노후주택 리모델링 또 최근에는 공기질을 측정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데이터 라벨링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몇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틈새를 좀 노려서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고 하시면 분명히 이런 것 속에서 시니어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말씀드릴 틈새가 수 있다고 하니까 있습니다. 한민관 씨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네. 빛이 났어요. 틈새 저도 한민관 보고 선생. 있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노유진 팀장님. 고용 정보원에서 일자리 전망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어떤 직무들이 조금 더 일자리 숫자가 늘어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특히 이 중장년과 연관된 분야를 보면 보건, 의료, 생명과학 이런 분야가 이제 그 고령화하고도 좀 물려 그렇죠.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네. 그 밖에도 뭐 데이터 관련된 보안, 그다음에 항공이 비행기 띄우는 항공 말고도요. 그 드론이나 이런 분야 같은 경우도 네네네. 무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택배도 사실 무인으로 그렇죠. 많이 네, 이루어지기 그런 때문에 얘기가 그런 있죠. 분야들이 좀 좋은 일자리 전망을 그렇군요. 갖고 그런 있습니다. 유망 직종과 관련된 네. 그 자격증을 따면 네. 취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죠. 이지연 씨는 그 자격증 좀 저는 있으세요? 요리 쪽으로 저도 그러니까 한우물만 파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다 땄어요. 다 요리로 정말 네. 팔방미인이네요. 집에서 배달 시켜 먹어요. 바빠가지고. 그러고 자격증만 있고. 하여튼 다 했어요. 근데 예. 너무 즐거웠어요, 그거 하는 동안.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동차 운전면허 있습니다. 그것도 자격증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면허증? 한우물이죠. 네. 예, 일단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고요. 민관 씨는 뭐, 예. 카레이싱 라이센스. 오! 이거 등급이 있어요. A, 예. B, C가 있는데 저는 이제 A 등급. 이야, 제일 높아요. A 등급. 예. 그리고 이제 스킨스쿠버. 오! 이것도 자격증. 스포츠 쪽으로 한우물을 팠네요. 익사이클 쪽으로. 아. 그리고 아빠 자격증. 아빠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자격증이죠.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아빠 자격증 있으세요? 아빠 자격증. 자격 있습니다. 그거 네. 하나 있네요. 예, 운전면허증하고 2개. 자, 취업 잘 되는 자격증 베스트 네. 5를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1위는 자동차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자동차 운전면허가 1위인 게 또 의외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취업하는데 두루두루 유용하게 많이 쓰이나 네, 보죠. 뭐 전체적인 자격증의 종류가 사실 3만 개 정도가 오, 되고요. 그렇군요. 근데 요거는 이제 채용 공고에서 필수, 우대 뭐 이런 기준으로 잡은 건데 중장년 자격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장년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가 5위 밖에 있어가지고 안 잡혔는데 네. 중장년뿐만 아니라 30대,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따는 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두 1위를 차지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그게 뭐예요?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라고 해요. 민관 씨 먹고 있어 지금 지게차. 잠깐만 지게차. 지게차 자격증 따로 가야 돼요. 아니 이게 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긴 하지만 물류 쪽에 지게차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수요가 있는 쪽에 자격증들이 유효합니다. 그렇겠죠. 그걸 땄을 때 어떻든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전기 기능사라든지 이런 쪽의 자격증들을 많이 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네.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58분인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재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해 네. 오셨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부가 하기에 사회복지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하던데 자격증 따고 실제로 일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 많이 걸립니다, 시간. 그래요? 어느 정도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격을 취득하는데 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배워야 그리고, 되는군요. 실습을 100시간 이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왜냐하면 저희가 반백년을 사실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정말 복지관 같은 데도 있고 여러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아주 필수 자격증이기 때문에 네. 한 1년 반 정도 내가 준비하고 딴다고 하면 사용하실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저는 53세 전업주부인데요. 나이 제한이 없는 대표적인 일자리 소개해 주세요. 야, 네. 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느 분께서 네, 나이 제한 우리가 없는 이제 걸로. 나이 제한 영상에서도 없는 뭐 거. 빗물관리원 네. 이런 것들 보셨지만 네.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신중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도 그렇고 거의 이제 연령이 이제 노인 일자리와의 좀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한 50에서 64, 5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3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떤 일이든 본인이 원하는 일은 다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참 상담을 많이 한번 배웠습니다. 받아보시죠. 빗물관리단, 네. 또 반려동물 관리사, 일자리 3개가 네, 의외로 꼼꼼히 이게 찾아보면 네.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찾아보고 꼼꼼히 준비해서 자격증까지 갖추시면 뭐 어느 금상 자리인들 저를첨화로. 네, 네. 마다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계신 두 전문가께 이제 저희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 귀한 말씀 좀 들을게요. 네, 저는
짧게 세 가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좀 미리 준비하자. 자, 미리 아까 준비하자. 평균 퇴직 연령도 보셨지만 놀라셨잖아요. 49.4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100살까지 살려면 이제는 40대부터 사실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캠퍼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5년 전, 10년 전에 준비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실무 스킬을 다시 한번 조금 익히자. 그래서 사실 퇴직 즈음에는 실무를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컴퓨터라든가 좀 기초적인 여러 가지 실무 스킬을 익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소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취업을 하건 창업을 하건 우리가 젊은이들과 일할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젊은 CEO를 만나고 이제 그랬을 때 사실은 직무 못지않게 그런 소통의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조금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노유진 팀장님. 이게 일자리 문제가 사실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데 뭐 저희가 지금 50플러스 재단 그리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재원을 마련해줘서 좋은 과정을 운영한 지 3년째 됐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시는 중장년분들의 평균 연령은 55.2세 정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취업률도 높습니다. 평균 임금도 좀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그 45세 이상의 중장년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5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함께 학습하고 새로운 그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신중년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유진 선생님 민관 씨 오늘 완전히 모범생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방금 뭘 적으신 거예요? 아니 저희 아버지께서 54년생이세요. 네. 예. 20년째 집에 계십니다. 좀 맞는 일자리를 좀. 지금 아버님 일자리 지금 쓰고 계시는 네, 아버지도 이제 일하시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또 얻으셔야 되니까. 아니 민관 씨가 한번 멋지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직 네.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그러게요. 전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번 활력 있게 한번 찾아보시죠. 하셔도 될 것 그렇게 같아요. 말씀드렸다가 욕 몇 번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강창희 네. 선생님 나오셨는데 뭐 짧게 오늘 뭐 그 소화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뭐, 지금 주갱 야독 행태니까, 네. 일단, 공부도 하시고. 네. 예, 공부하면서, 심신이 건강해야 뭐, 요즘은 4대가 건강하다고 하니까. 건강.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부하면서 육체적인 적당한 노동 일을 겸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는 건강을 말씀입니다.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가장 꾸준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일을 것 열심히 같아요.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야 일을 하죠.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런 일자리 이야기를 하기에는 70분이 정말 짧았는데요. 네. 다음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요즘에 이제 다 키운 자녀들이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육아로 이제 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식 농사 잘 짓는 법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한번 또 이야기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